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복합 개념이다. 하나는 공권력과 공법이 지배하는 정치적 영역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공개념의 의미는 공정성, 공평성을 의미하는 윤리적 보편 개념이다. 세 번째는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공동의 등의 뜻을 의미하는 공동성을 의미하는 공개념입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의미가 복합된 공의 중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익과 공공성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굉장히 첨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유에 대한 탐닉이 공공성에 대한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공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들도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개인의 사익 사이에 모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다. 공론장이라는 단어를 들고 싶습니다. 이런 공익과 사익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특히 교양 있는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비판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호 간주관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우리 거친 생각,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정교해지고 조금 더 합의에 가까이 서게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과 사, 동양 공사 개념의 지형도입니다. 공 개념은 사 개념과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 또는 정치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마 공 개념 빼고는 우리의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공사 개념의 지형도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또는 정치 세계에 참여할 때도 우리는 공 개념, 사 개념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용되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념들이 서로 범주착오를 일으키고 사회생활에 혼돈과 혼란을 유발하고, 또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또는 공익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가. 이런 위해,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산행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지형도처럼 공사 개념의 지형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직해오던 공과 사에 대한 관념이 새로운 문명, 근대 문명으로 대체가 되면서 전통적인 공사관이 근대 문명에 적합한 새로운 지형도로 업데이트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형도가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사 개념이 머릿속에서 매우 모호하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다, 많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 개념 자체가 단순 개념이 아니라 복합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공이라는 한 글자에 중첩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명료하게 하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공 개념의 모호성은 우리에게 많은 사회적 행위와 관련해서 혼란과 착오를 유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을 우리가 명료하게 하는 치료적
활동을 오늘 좀 같이 더불어 수행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공사 개념의 제용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범주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공사의 규범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다가 적용을 시킬 때 이런 것이 바로 범주착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무질서가 생겨나는 거죠. 세 번째는 업데이트된 시에 맞는 지형도가 그때그때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의 전통 시대에 간직해왔던 공과 사에 대한 생각들은 근대 이후에 새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더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멸사봉공, 지공무사, 천하위공, 이 세 가지 용례에 들어간 공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자, 첫 번째 공, 멸사봉공에 들어있는 공자는 개인을 희생하고서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공법과 공권력이 지배하는 정치 영역으로서 국가, 국민국가를 특히 근대에 들어서는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 첫 번째 용례의 공을 01, 1, 2, 3, 4의 1이라고 앞으로는 지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공무사에 들어있는 공은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롭지 않다, 편사하지 않다. 기울어질 편자,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서 사사로이 은혜롭지 않다. 여기 들어있는 공자는 공정성, 공평성, 다시 말해서 연리학에서 말하는 impartiality 또는 fairness를 의미하는 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의 공과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세 번째 의미의 공은 천하위공, 천하는 공의 것이다, 사의 것이 아니다. 예운편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천하위공과 천하위사라는 두 가지 명제를 대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천하를 천하 사람 모두의 것으로 삼아야지 천하를 군주 1인의 사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하유공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하유공의 공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두 다 함께 together, common 또는 publicness를 의미하는 그런 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삼이라고 앞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네, 공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국가를 의미하는 공 개념입니다.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멸사봉공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는 장발도 단속했거든요. 그때 나도 대학생일 때 장발 단속에 걸려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파출소 소장님이 여기 앉아 있으면 등 뒤에 중앙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한쪽에 대통령 사진이 있고 다른 한쪽에 멸사봉공 네 글자가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이 공이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자신을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국가지상주의. 그래서 공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국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항상 쓰는 공평, 공정 또는 공리. 우리가 수학에서 공리란 말 쓰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공통된 어떤 원리라는 거죠. 그런 보편 윤리 규범을 뜻하는 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시대에는 이 두 번째 의미인 공정성, 공평성을 의미하는 공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친구들 또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야유를 갈 때 돈을 모아서 공금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 공금할 때 공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의미하는 공이 아니죠. 국가돈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는 공금은 우리 같이 사용할 돈, 더불어 모은 돈, 함께 쓸 돈, 모두의 돈, 커먼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세 번째 커먼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퍼블릭의 의미입니다. 공동성을 의미하고 공공성을 의미하는 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의미가 전통의 한자어 공 개념에 같이 섞여서 있는 것입니다. 공은 최소 세 가지 의미로 구성된 복합 개념이다. 만약 이 세 가지 복합 개념을 다 이어서 우리가 말을 만든다면 공권력은, 지배 권력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 다중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0, 1, 2, 3이 모두 중시되고 4, 1, 2, 3이 모두 억압돼 온 것이 우리의 전통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를 맞이하면서 특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점차 공의 영역은 축소되고 사회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특히 01, 공권력, 정부의 권력은, 국가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고 거기에 대비되는 개인의 영역, 사적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사가 확대되다가 사회 확대 과정의 극치는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죠.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 영리 행위를 극도로 인정해주고 공권력이나 정부의 간섭을 극소화,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공공성은 축소되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도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국, 중국, 일본의 공 개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분의 의견을 빈다면 한종일의 공관념에 있어서 중국의 공관념은 공삼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공동의, 공화적인 의미의 공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일본의 공 개념은 오약계 아타쿠시의 대비 관계 속에서 안과 박, 크고 작음 이런 의미만 있을 뿐, 행정구역상의 의미만 있을 뿐 공정성의 관념도 들어있지 않다. 오약계라는 일본의 공관념에는. 그리고 다 함께 더불어 군신 공치에 이런 개념도 없다. 미조쿠치 유조는 그렇게 해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 중기의 공 개념은 공의, 두 번째 공평성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퇴계율곡의 발언에서처럼 권력의 공정성, 공평성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개념의 복합성이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동양공사관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동양에서는 공을 강조하고 사를 억제해왔다. 01이 됐건 02가 됐건 03이 됐건 전부 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됐다. 공개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야말로 레펜틀리카이트, 독일의 공공성에 해당하는 누구나에게도 열려 있어야 된다.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에 굉장히 근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전통 철학, 특히 동양 철학 전공자로서 어쩔 수 없이 전통 동양 문헌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시대적으로 과거에만 나를 묶어놓고 살기는 싫어요. 전통의 사유가 어떻게 현대로 연결이 되는지 그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의 공론장 또는 공공성
이 개념과 관련해서 조승래 선생님이 쓰신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강대 출판물에서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이 서양의 공공성 담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서양의 그런 역사적 탐구 방식과 우리의 현실과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된 지점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 공론 여기에 관심 가진 독자시라면 조승래 선생의 이 책을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